84쪽. 봅시다. 84쪽. 두 수를 뺄셈 또는 나눗셈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 배워볼 건데, 우선은 그림에 보면은 우리 소떡소떡 있죠. 여기 요걸. 지금 이거는 약간 지옥에서 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 주황색이 소세지예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띄워놓고 소세지랑 이제 떡의 개수를 볼 건데, 떡은 6개가 꽂혀 있고요. 끝이 1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세지가 2개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똑같은 꼬치를 2개를 샀어. 그럼 떡은 몇 개 있을까? 12개. 소세지는 4개 있겠지. 그러면 똑같은 꼬치를 이번에는 3개를 샀어. 그럼 떡은 18개. 소세지는 6개.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세지랑 떡이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그럼 우선은 뺄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 몇 개 차이나?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8개. 그 다음에 여기는? 12개씩 차이가 났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4개씩, 8개씩, 12개씩 차이가 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관계가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여긴 4개, 8개, 12개 계속 변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관계가 계속 변해요. 변함. 그러면 이제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여기는 몇 배? 3배. 여기도 3배. 여기도 3배. 그러면 지금 보니까 3배 차이가 난다 이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쵸? 변함이 없음. 여기 변함이 있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할 때 변함이 없는 애들로 비교를 해볼 거야. 그게 더 쉬우니까. 나눗셈으로 변화하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선 문제 1번. 야구공수와 축구공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 우선 야구공은 6개고요. 그죠? 축구공은 3개야. 그럼 뺄셈으로 비교하면 6 빼기 3은 3이니까 야구공은 축구공보다 몇 개? 몇 개? 3개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면 6 나누기 3 해보면 되지? 그럼 몇 배? 2. 그러면 야구공수는 축구공수의 2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대응 관계를 잘 비교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하는 거였는데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우리는 B라고 합니다. 뭐라고? B. 그러면 얘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이제 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봤을 거야. 그치? 스포츠 대회를 보면은 몇 대 몇으로 뭐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거 2대 3으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가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순서대로 2와 3의 B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번째로는 기준과 비교하는 양이 있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자, 그러면 이거는 3에 대한 2의 b라고 해요.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얘네들 순서를 바꿔요. 2의 3에 대한 b.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b를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나누기 뒤에 있는 애가 이건 나눗셈 기호란 말이지. 나눗셈 기호를 이렇게 쫙 줄여 놓은 거야. 그럼 나눗셈 뒤에 있는 애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앞에 있는 친구가 그럼 기준이 있으면 비교 대상도 있겠지. 비교하는 양이야. 그럼 보니까 여기 뒤에서 여기 1번하고 2번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번하고 4번은 조금 다르지. 맞아? 그러면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복잡해져요. 조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기준 찾는 걸 좀 많이 볼 거야. 비교하는 양을 안 찾아도 돼. 기준만 잘 찾으면 돼. 지금 보니까 3에 대한 여기도 3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근데 3은 아까 기준이었었지. 그러면 에 대한이라는 말은 기준에 붙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볼 때 3에 대한 3이 기준이겠구나. 그래서 기준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한번 연습해보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B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달라고 해요. 이거 뭐야? 5대 그렇지. 5대 9. 그러면 수가 두 개 있으니까 5와 9의 B 맨 마지막 칸 이렇게 채워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뭐에 대한 뭐의 B일까? 지금 9가 기준이야, 그치? 근데 에 대한은 기준에만 붙는다고 했어. 그럼 뭐 여기 뭐야? 9에 대한 그렇지. 5의 B. 그러면 순서 바꿔서 5의 9에 대한 B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1번에 2번 첫 번째 거 볼까요? 6대 11 그렇지. 그 다음에 6과 11의 B. 맞아. 그러면 여긴 뭐라고 써야 돼 이제? 11에 대한 6에 그렇지. 그러면 또 이제 순서 바꿔서 6의 11에 대한 B 그렇지. 네, 기준만 잘 찾아주면 됩니다. 보통 에 대한이라는 말이 기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빈칸을 채우기 전에 뭐와 뭐의 B 이렇게 있으니까 몇 대 몇 말고 뭐 대 뭐 한글로 먼저 써보자. 우선은 주전자수와 물병수의 B야. 맞아요? 그러면 2번 쓰인 거네, 그치? 그럼 뭐 대 뭐라고 써야 돼? 숫자 말고 주전자 대 물병 쓰면 되는 거지. 그걸 메모를 먼저 해주면 돼. 뭐라고? 주전자 6대 6 그렇지. 그러면 2번은 주전자수의 물병수에 대한 B. 에 대한이 어디 붙어 있어? 에 대한이 어디 있어? 물병에 붙어 있어, 그렇지? 그러면 누가 기준이야? 물병 물병이 기준이야. 그럼 기준은 뒤로 가야 되죠? 어떻게 써요? 뭐 대 뭐? 3대 4 아니 몇 대 몇 아니고 뭐 대 뭐 한글로 쓸 거야. 주전자 수대 물병 수 그렇지. 빈칸 채우는 거 아니고요. 그 옆에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물병수에 대한 주전자수의 B. 누가 기준일까? 물병 그렇지. 에 대한이 붙어있는 요 놈이 기준이야. 그럼 기준은 뒤로 가야 되죠? 그럼 이것도 뭐 대 뭐? 주전자 대 물병 그렇지. 잘하네. 그러면 요 순서대로 빈칸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주전자 대 물병
물병, 주전자가 3, 물병이 4네요. 그쵸? 그러면 3대 4. 여기도 3대 4. 마지막 것도 3대 4. 그러면 있잖아. 3대 4 이거의 B랑 4대 3이랑 똑같은 B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3대 4는 기준이 4야. 그치? 그런데 4대 3은요? 기준이 누구야? 3이야. 그럼 얘네는 기준이 다르니까 같은 B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비율. 자, 이거 2대 3을 조금 길게 써봅시다. 이거 나누기 기호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2 나누기 3인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몇 대 몇?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 네? 정말? 3분의 2죠. 우리 이거 1반원에서 배웠지? 그러면 여기서 이 3이 분모에 가 있네요. 그쵸? 그럼 분수 비교할 때 분모를 같게 만든 다음에 분자끼리 비교하지. 그럼 여기는 분모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네. 얘가 기준. 기준이 되는 수라고 해서 기준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분자로 비교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얘를 분수랑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거는 소수로 나타내기 조금 힘들겠죠? 분수로 나타냈어요. B를 분수로 나타냈어. 맞지? 그걸 우리 비율이라고 해요. 비율은 B를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소수로 나타낸 것. 그러면 분수랑 소수로 나타내려면 우선 분수꼴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누가 분모에 있지? 기준량. 그러면 비율을 분수로 먼저 나타내주면 얘는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해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래요. 첫 번째 거는 9대 10이네요. 그죠? 그러면 나눗셈 뒤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나눗셈 뒤에 있는 거 분수로 바꿔보니까 10분의 9 맞아요? 네. 그럼 이거 분수로 나타냈고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지. 뭘까? 0.9. 다음 2번. 요거 3 나누기 5랑 똑같다는 거네. 그쵸? 그럼 뭐예요? 5분의 3. 이걸 소수로 바꿔주려면 분모를 10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10분의 6. 그러니까 0.6이네요. 그쵸? 그러면 문제 2번으로 내려가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서 쓰고 비율을 구해달래요. 우선 첫 번째 거 11대 5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는 양 뭐야? 11. 그렇지.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기준량? 5. 그러면 비율은 5분의 11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소수로 바꿔볼까? 10분의 20이니까 2.2. 그렇지. 그 다음에 9와 20의 B. 우선 이거 몇 대 몇인지 써볼까요? 몇 대 몇이에요? 9대 20. 그렇지. 9대 20 메모해놓고 그러면 비교하는 양 9. 기준량 20. 그러면 요거 비율 20분의 9. 그러면 소수로 바꿔주면
45인 것 같아. 그치? 이거 뭐야? 0.4. 그렇지. 0.45. 그 다음에 4에 대한 3의 몇 대 몇? 3대4. 그렇지. 그러면 요거 비교하는 양 3, 기준량 4. 비율은 3분의 4? No.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렇지. 이거를 소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100으로 바꿔주면 25, 25 곱하기 3. 0.7. 그렇지. 이렇게 해서 비율 구해봤고요. 그러면 비율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의 활용. 우선 거리 속력 시간에 활용이 더 많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속력을 구할 때 또는 시간을 구할 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보니까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이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기준이야?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걔를 분모에다가 써요. 그 다음에 간 거리를 분자에다가 쓰면 되겠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력이 시속 3km야. 그러면 속력이 시속 3km? 아니야. 3시간 동안 300km를 갔다고 치자. 그러면 얘 속력은 얼마야? 3시간 동안 300km를 간 거야. 그치? 그럼 1시간에 몇 킬로 간 거야? 100km 간 거예요. 그쵸? 이거를 시속 100km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0km per hour로 쓰기도 해요. 1시간이 영어로 hour이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통해서 또 연습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구의 집중도를 얘기를 합니다. 밀집도를. 그러면 얘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인구 밀도예요. 이 넓이 안에, 이 공간 안에 몇 명이 사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걔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고 했어. 그럼 뭐가 기준이야? 넓이. 그 위에 사람 수를 쓰면 되죠. 인구 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깔에 대한 진하기죠. 그럼 거기 보니까 색깔은 보통은 섞을 때 흰색하고 어떤 다른 색깔 섞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 그렇게 해서 회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걔는 많이 안 써요. 여기서만 씁니다. 그러면 필수 문제 1번으로 가서 이제 연습해보자고. 비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래요. 1번 서울역에서 전주역까지는 약 210km이고 기차를 타고 가는 데는 2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그러니까 기차의 속력을 찾는 거죠. 그럼 뭐야? 시간에 대한이니까 누가 기준? 시간이 기준. 그럼 시간이 분모로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 210km.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풀어주면 105가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기차는 1시간에 105km를 밟고 가는 거야. 그쵸? 다음 2번 서울특별시의 넓이는 약 605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968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야. 누가 기준일까? 넓이가 기준이야. 그치? 자, 그러면 넓이 분모에다가 쓰면 되지. 인구수 968만 명. 968하고 뒤에 0 4개 쓰면 되죠.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해주면 16,000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1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은이는 흰색 물감 300ml와 검은색 물감 9ml를 섞어서 회색 물감을 만들었대. 진하기가 어느 정도인 거. 그러면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래. 누가 기준이야? 흰색. 흰색이 기준이야. 흰색이 300이죠? 검은색은 9. 그럼 이거 100분의 3이니까 소수로 만들어주면 0.03. 그러면 이거는 회색은 회색인데 진하기가 0.03인 회색이 되는 거지. 여기서 검은색이 더 많이 들어가면 이거의 진하기가 좀 더 진해질 거예요. 색깔이 조금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진하기가 색감에 대한 진하기가 아니라 맛에 대한 진하기도 있어요. 그럼 색깔이 진해진다라고 하는 거면 색이 그냥 좀 더 어두워지거나 쨍해지거나 이런 얘기지. 이해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맛이 진해진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야. 맛이 진해. 맛이 강해지. 맛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더 짜다 이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만 보고 여기서 보너스로 알려줄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요 놈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얘가 거리 나누기 시간이랑 똑같은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나누기 관계인 건 알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거리도 구해볼 수 있어. 그러면 거리 나누기 시간이 속력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 나누기 시간을 보내버리면 되겠네. 그런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속력이 먼저 살고 있었어. 그러면 얘는 속력하고 시간의 관계를 봐주면 되는데 나누기가 반대로 넘어갈 거야, 그치? 그럼 뭐야? 반대로 가는 거. 나누기의 반대. 더하기의 반대는 빼기죠. 곱하기. 그렇지.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요거 가지고 시간을 또 찾아봅시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시간은 남겨두고 요 속력만 보내면 되겠어, 그치? 근데 원래 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를 반대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은 나누기 속력이 되겠지. 아, 그러면 요거 분수로 표현하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줄게. 나는 이걸 이렇게 외웠었어, 예전에. 여기는 곱하기 관계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위에서 아래를 나누는 걸로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당벌레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여기서 거리를 알고 싶어. 거리 모르니까 이걸 가려놔. 그럼 뭐만 남아? 속력 곱하기 시간만 남아, 그치?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찾았었고 그 다음에 속력을 알고 싶으니까 속력을 이걸 가려요. 그러면 여기 관계되어 있는 거 다 가려. 그러면 거리 나누기 시간만 남잖아, 그치?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하던지 아니면 시간 분의 거리로 외우던지. 그럼 요번에는 시간을 알고 싶어. 그래서 얘를 가렸어. 그러면 거리 나누기 속력 이렇게 해도 되고 속력 분의 거리로 외워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그림은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중학생 때도 많이 쓰니까.